이 양산교회에 와서 건강 강의를 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까지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30대에 이제 제치한 씨 예수 대리인 교인이 되고 이 건강 기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2008년 11월부터 선교사로 가서 11년째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건강 강의를 듣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금방 우리 율동한 우리 각삼남 집사,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췌장암 3기로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제가 3년간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남자인데 요리하는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암 하면 암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강의를 통해서 췌장암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봉사를 하면서 여러 봉사를 하는데요. 우리 봉사하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에서 와서 이제 이 컴퓨터 건강 측정하는 그 기계는 독일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기계인데, 저 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가격 기계가 초창기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하는 기계인데, 기계가 10년 전에는 저게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기계인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지만 35가지의 인체의 모든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 200~300만 원 준 종합검사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레포트로 받으면 85페이지짜리 A4지 85페이지짜리 건강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에서부터 심장, 단계들, 위장관계, 대장, 폐, 심장, 그 다음에 혈당, 모든 것들이 다 청량하게 영양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들어있는지, 골다공증은 있는지 없는지, 뼈 상태는 어떤지, 비타민 관계, 모든 관계, 갑상선 관계까지 신체의 모든 종합적인 관계를 다 현재는 저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첨단 기계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저거를 받아보시고 또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체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KSS, 서본소도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자연의학입니다. 우리 인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저께 제가 일찍 와서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치료 한번 받아보셨는데 밤에 컨디션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느끼지 못하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그 다음에 몸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 공개된 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1년 3개월 동안 먼저 하면 이거 치료를 해봐서 그동안에 한 2,000명 정도의 치료를 해봤습니다. 굉장한 기적들이 사실 생깁니다. 신경이 살아나는 데는 의사들은 60년이 걸린다 하지만 한 2~3번 치료로 신경이 살아나는 그런 방법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반드시 받아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신경이 의식을 느끼는 신경이 있는가 하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시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신경 치료, 모시신경이 깨워서 잠자는 것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우리 얼굴에 나는 점, 뭐 검버섯, 아주 그냥 굉장히 왕정거탕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미용 점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것은 수없이 많이 아마 뭐 종자가 몇만 건을 제가 수술해 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만 8년 동안 아주 이 전궁만한 이런 가슴에 그런 것도 수술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현재 피부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결해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수술로밖에 될 수 없는 수술하면 자국이 생기는데 저는 자국도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점쟁을 하면서 올라온 이제 선생님이 한 6시간 걸쳐서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제 있는 곳에. 그런데 제가 그날 바깥에 출장을 가서 의료봉사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기다리고 있길래 그분을 그 저녁도 먹지 않고 한 30분 걸쳐서 이 얼굴에 아주 왕방울 같은 점 5개를 수술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1년 뒤에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옛날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서 비자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수술했다는 서티피케이트를 합의서를 만들어 두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서류를 하나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점 하나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의 차이가 굉장한 것이고요. 이 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백혈구, 적혈구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독소 덩어리입니다. 독소. 사실 이 목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꼬리뼈가 다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리뼈가 다치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합니다. 그분 바로 오시면 순간에 정상적으로 딱 걸을 수 있는 그런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뼈 다치가지고 애몽하신 분들,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서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눈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방들을 여러분들이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날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비방을. 세상이 모르는 확실히 통증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은가요? 네. 사실 아무리 통증이 생기도 통증을 파스를 발라도 안 되고 찜질을 해도 안 되는 그 통증을 잡는 확실한 방법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반드시 스테인레스 그릇과 스테인 수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 안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고. 만약에 종이 그릇이나 뭐 이런 사기 그릇을 사용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스테인레스 그릇과 스테인 수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계란 노른자 하나, 그 다음에 천일염 스테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고봉으로 한 숟가락을 가지고 계란 노른자와 이 소금 천일염 한 숟가락을 같이 믹스를 하시면 이 좋은 계란 노른자 패드가 됩니다. 그것을 아픈 통증 부위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그리고 8시간이 지나가면 그 통증이 싹 없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배울 수 있는 비방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모르시는 분은 강의 끝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이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캄보디아를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캄보디아 제가 꼭 지역 이 다칸베 전제를 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 잔치집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솥을 이렇게 다 요리를 한다고 땅을 파고 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피고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더라고요. 요리를 하는데 사실 이 먹는 거랑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정말 배가 부르게 잘 먹고 요리를 잘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먹는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대접하는 이 잔치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잔치하면 최고의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후진국이도 최고의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변변찮은 부엌에서 그죠? 솥단지도 그냥 한 나에다 땅을 파고 이 부엌을 부엌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일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정말 이 한 그릇 두 그릇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날 정도로 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잘 먹어야지 만든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우리도 정말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만족스러워야 돼. 예,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고요. 자, 이게 뭐예요? 누룽지 아니야? 와, 정말 이 누룽지 씹어보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불편하더라도 정말 이 고구마 튀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구마 튀김. 예, 고구마 튀김도 만들고, 정말 이런 별마루에다가 이 파도 다듬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이런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 기분에 너무 행복한 그런 일정들을 보내고 왔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맛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안식일에 이게 쌀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는 방법들. 이건 이제 캄보디아 시장, 예? 이런. 근데 캄보디아는 보니까 오전 11시에 모든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워서 장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잠수함으로 장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세계 전역을 다녀봐도 양파, 양배추, 이런 마늘 이런 것들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거의 동일한 이런 양념들을 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시장인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이 어깨 축제 이 큰 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잠시 이렇게 딱 제거를 딱 하면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3일 되면 딱지가 다 감고 10일에서 15일 되면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런 기술을. 새카만 거는 숟가락입니까? 이제 우선 그것을 떡으로 뜨고 제거한 상태에서 더 이상 티가 나가지 않도록 지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싹 흉터 없이 됩니다. 지금 시술하는 거는 이제 이게 모습이죠. 제가 시술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얼굴에 있는데, 이런 이제 제거하는 소문을 듣고 안식일에 트럭으로 학생들을 한 트럭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젊은 학생들 이렇게 얼굴의 모습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거긴 점이 많나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아주 예쁜 얼굴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전도회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사로 갈 때는 영어를 더듬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를 마치고 이 전도회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영어 설교를 해봤어요. 영어 설교를. 제가 처음에는 갈 때는 한국말로 설교하면 통역하다가 가보니까 통역자가 거의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영어 설교를 해보는 그런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사실 이 전도사님이 앞에는 제가 아주 일천생만도 못할 텐데 일단 영어로 이 안식일까지 설교를 하는 그런 예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함께 여호와의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정직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까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과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너무나 많이 잘 차려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건강합니까? 네.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이런 퀘션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계보건기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자, 우리 함께 읽어서 시작.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아, 맞다. 예, 예.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살만 비정비정 찌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안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다른 치우쳐 있는 건강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동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1999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제안하기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만 완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체적,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져야만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얘기하고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몸 건강하고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한 단계 모아주는 것,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태로 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자체로 스스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계속 병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병이 약을 추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추구하고 더 좋은 걸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부족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준행하게 되면 다른 것도 덤으로 더 많이 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건강하게 어떻게 해? 잘 먹고 그 다음에 또한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약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바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약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굉장히 세계가 잘 모르는 좀 비밀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비밀을.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늙고 병드는 에이지를 아시나요? 에이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늙고 병들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체중 당산화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요리를 하면 이 후라이팬에 깨끗한 후라이팬이 있는가 하면 이 요리를 하면 찌꺼기가 남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소화가 난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많이 우리 몸에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몸은 간상동맥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피부가 노화가 되고 알츠하이머병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체중 당산화 독소가 유발하는 질병을 보니까 암도 유발하고 당뇨 합병증도 생기고 피부 노화도 생기고 시력이 감소가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어떤 식물이 그러면 이 체중 당산화물이 가장 적은 것인가? 그것을 알면 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가장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못하게 병들게 되는 식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몸이 가장
신진대사 활발하지 못하면서 병들게 하는 겁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패스트푸드 하에 있다 보니까 라면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삼육라면 어때요? 삼육라면. 삼육라면 맞죠? 네? 이 알림통 내과 원장 이우숙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삼육라면은 좋은데 냄새만 맡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똑같은 거지. 냄새만 맡으면 괜찮은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지. 그것조차 그것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체중 당산화물에 볼 때 체중 당산화물의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채소가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가 있는데 여기 사과는 수치가 얼마예요? 120. 사과는 수치가 127이잖아요. 127. 그 다음에 사과 베이크드? 네. 사과를 구운 거는 얼마라고요? 445. 445. 바나나는 87. 87. 그러면 어떤 과일이 수치가 적습니까? 바나나? 안.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바나나가 훨씬 몸에 좋다. 사과를 그냥 먹는 거하고 사과를 구운 거하고는 그냥 먹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구운 것은 당산물이 440%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채소를 보면은 채소는 브로콜리, 캐럿, 샐러리, 갈릭 이는 얼마예요? 2260입니다. 그러면 과일보다 이 채소가 수치가 더 높잖아요. 그 다음에 그린 빈스, 페이퍼, 머스룸, 갈릭, 오니언 다 보면은 2000에서 100에서 2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일과 채소는 거의 100단위 내지는 많아야지 한 2000단위입니다. 그러면 과일과 채소를 보고 이렇게 체중 당산물 수치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가금류, 가축류입니다. 가축류를 보니까 이 닭가슴살, 치킨 브레스는 얼마예요? 이거 보니까 6만 1000. 그러니까 이 만약에 채소를 만약에 2000이라 하더라도 닭가슴살 조금만 먹으면 몇 배입니까? 벌써 수십 배 높은 하나의 당산물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생닭은 얼마예요? 생닭은 7686인데 닭탕은 11236이고 바베큐는 58281이고 프라이드 치킨은 73896입니다.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산화물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 혓바닥에 가장 맛있는 것이 가장 당산화물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몸의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 하나의 수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산화물이 좀 적은 것을 먹나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생닭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생닭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아예 우리 몸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다시 소고기를 보면 소고기를 팬프라이에 보일을 끓이는데 7분을 끓이는데 얼마예요? 74,850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 5분 했을 때는 11만 2,697이 되는 것입니다. 소고기도 이렇게 당산화물이 많고 돼지고기는 얼마예요? 돼지고기? 9만. 그러니까 이게 가축류들은 당산화물 수치가 굉장히 높은 도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랄 게 하나 있습니다. 놀랄 게. 다음 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놀랄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치즈는 얼마예요? 86,775입니다. 근데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여기 보면은 169,200. 네? 169,0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즈가 굉장히 당산화물 수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즈 옆에 버터는 얼마예요? 버터? 26만 4,873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린, 그 다음에 베지터블 오일, 마요네즈, 올리브 리프, 피넛 버터
다 전부 다 20만 원만이 7만에서 뭐 아주 굉장히 높은 당산화물 수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정은 2권 68쪽에 보면 이 노란 박스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저가 미숙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고 수백 년 전에 치저가 우리 미숙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질병이 걸릴 확률뿐 아니라 질병이 치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고기와 버터와 치즈와 진하고 맛 좋은 가루 반죽된 과자, 양념을 넣은 음식들, 조미료들을 마음대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위장을 혼란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지성을 약화시킨다. 조혈기관들이 그러한 것들을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소화하기가 어렵다. 치즈의 효과는 유해하다. 음식물에 관한 보면 236쪽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치즈는 한참 더 괴롭다. 전혀 식물로서 적당하지 않다. 치즈의 효과는 독성이 있다. 비록 그것이 신선한 것일지라도 치즈는 위장에 너무 독하므로 절대로 위장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네들은 치즈 앞으로 드시겠습니까? 236쪽 음식물에 가면 236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즈를 사실은 안 먹는, 이 치즈가 대부분 피자에 많이 들어져요. 피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모든 과자, 치즈로 만든 종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고, 먹이려고 만드는 그런 시장의 전술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문제를 좀 기억하면서 치즈 먹는 일에 우리가 자제를 한다면 더욱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평창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사모님과 그 따님이 같이 이렇게 들면서 완전 인상이 확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냉장고에 치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나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장로님 이 치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장 치즈 버리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가서 만났는데, 장로님 우리는 완전히 치즈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제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치즈를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얘기가, 장로님 제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치즈를 먹자.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 강의를 한 저로서도 굉장히 반갑고 정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여기 체중 당산화물 개념은 뭐냐면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준비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다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과 과일과 야채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신도 정말 이 세계 보건기구가 얘기하는 그런 건강의 원칙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우리의 신체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단순하게 천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때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고 육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체의 자연적인 활력을 보존시킬 것이다 라고 교회정은 3권 50페이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1863년 헬스 비전을 주시는데요. 교회정은 2권 64쪽에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몇 배나 있다고요? 10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발, 사실 이 동물계가 다 병들었습니다. 이 가축업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육을 해서 살을 많이 찌워서 돈을 많이 벌려고 양육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 전역을 휩쓴 돼지 뭐예요? 콜레라 때문에 돼지를 완전히 도살 처분하는 완전히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동물계가 다 병드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는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1863년에 벌써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어떤 종류의 부질되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내 심경의 활력을 약화시켜 영혼에 속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도록 한다. 부질지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이 병든다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김세현 한의학 박사가 5%는 뭐라고요?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 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사품,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식탁을 차려놓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가 준 것이에요? 저 주방에 우리 집사님들이 손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음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하사품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려준 하사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신기하게 먹어야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식도락가의 식욕을 버리고 우리 창조주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사품을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날에 말씀을 줄이면서요. 사실 제가 이 건강한 몸 만들기 이 책,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오는 이 책에 있는 요리 방법대로 요리를 했을 적에 완전히 암이 없어지는 그런 방법의 식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전혀 암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한지 그거를 우리 다시 한번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최종 뭐라고요? 당산화물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음식이 가장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세상의 음식이 여러분의 밥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